자, 205페이지에 1 물권 법정주의. 자,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그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물권 법정주의. 여기 185조. 항상 그 민법은 몇 조냐, 이 내용만 알면 되지, 조문이 몇 조냐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밑에 관련 조문 나오죠. 185조 제목에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종류를 종류와 내용 이렇게 하세요. 종류와 내용. 그러니까 종류하고 내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 185조 제목을 물어봤고라고요. 물권의 종류 뒤에 뭘 적어? 와, 내용. 그러니까 물권의 종류하고 내용을 법이 딱 정해 놔야 됩니다. 읽어보면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 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을 갖다가 나눌 때, 법을 나눌 때 크게 우리가 이제 대륙법 계통을 줄여서 대륙법계라 그래. 자, 대륙법 그러면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여기는 이제 법전이 있어요. 아까 우리 뒤에 부록 봤죠, 그죠? 조문 1조, 2조 뭐 이렇게 이걸 법전이라고 그래. 법전. 이걸 성문법이라 그래요. 성문법. 문자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문자로 성문법. 그 다음 대륙법의 반대말이 영미법계라 그래요. 영미법 계통. 영미법에는 영미법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 법이 없어요. 법전이 없어. 법전이. 그래서 법전이 없으니까 이제 판례로 재보면 불문법계라 그래요. 문자가 없다는 거죠. 불문법. 문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는 성문법주의에 속합니다. 자, 이게 원칙이 우리는 자, 대륙법계에 속하죠. 뭐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자, 그럼 조금 전에 나왔죠. 185조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물권은 법률 이렇게 돼. 법률이 바로 성문법. 법률. 자, 법률. 그 다음 불문법의 대표적인 애가 뭐냐 하면 관습법입니다. 자, 관습이 법이 되는 거죠. 이 문자가 없어요. 우리는 성문법, 민법이 민법, 뭐 특별법이 특별법 이렇게 민법, 특별법. 자, 이게 없으면 관습법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85조 보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 이거죠. 자, 갑과 을이 자,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아까 이제 소유권이라는 법이 있었죠. 211조에서. 그러면 이 소유권, 이거는 법에 있잖아요. 자, 법에 없는 뭐 유소권 이런 것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자, 개념 보세요. 개념 밑에 개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 법에 의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임의로 갑과 을이 창설하지 못한다.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을 물권 법정주의라 그래요. 자, 설득 읽어보면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임의대로 계약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줄거 나간다. 물권법은 뭐가 딱 정확해야 돼. 종류와 내용이 확정적이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창설이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물권 법정주의라 그래요. 자, 물권은 뭐하고 뭐가 법정이다? 종류하고 내용이 법에 딱 정해진 것만 선택을 해야 되지 새로 만들거나 창설하거나 변경을 못해요. 이게 물권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한 장씩 가보죠.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이 내용. 자, 동그라미 1번에 물권관계 법원은 제가 그때 이제 법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 그래.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 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법원이라 그럽니다.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고 법원. 자, 재판하는 법원은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런 법원이 아니고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법은. 법이 존재하는 형식은 자, 법률과 관습법이 하나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위 법령인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법도 순서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이 무슨 법이죠? 에? 법도 존재 양식이 가장 높은 법이 무슨 법이죠? 에? 대한민국 가장 높은 법. 헌법이죠, 헌법. 헌법.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헌법은 누가 만들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헌법 누가 만들어요? 헌법. 우리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만들어. 헌법. 헌법. 그 다음에 헌법 국민이 만들고, 헌법 밑에 있는 법이 뭐라 그러죠? 법률. 법률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우리 국민. 그래서 헌법이 이제, 헌법 1조가 뭐예요? 헌법 1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네요. 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헌법 1조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라 그러죠? 국호라 그러죠? 국호가 대한민국이야. 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는 알죠, 그죠? 민주가 무슨 뜻이에요? 민주. 에? 민주가 무슨 뜻이에요? 민주. 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거꾸로 다녔어요? 정문으로 안 다니고 후문으로 다녔어? 그죠?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잖아요. 이게 쉽죠, 그죠? 민주. 공화국이 문제야. 공화국이 뭔 뜻이에요? 에? 공화국이 뭔 뜻이죠? 이게 좀 어렵죠, 그죠? 공화국. 자, 공화국은 군주가 없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그래. 왕이 없는 국가. 대한민국 왕이 없어요. 문재인 씨는 왕이 아니야. 문재인 씨는 그냥 대통령일 뿐이야. 그냥 문재인 씨 그래도 돼요. 문재인 제왕, 각하 이런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공화국의 반대말이 바로 군주국입니다. 자, 대표적인 군주국이 어디입니까? 영국하고 일본이죠. 거기는 왕이 있죠, 그죠? 영국하고. 그래서 입헌 군주국이라 그래. 헌법이 있는 군주입니다. 거기는 왕이 있잖아요. 우리는 왕이 없어요.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일 뿐이지 뭐 님자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문재인 씨 이러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공화국이야.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뭐 문재인 씨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 시자 붙이는 거야. 문재인 씨가 나보다 낮으면 그냥 문재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화국이야. 촛불이 그렇죠? 촛불이 헌법이잖아, 국민. 그래서 이제 헌법이 가장 높은 거야. 그래, 국민 투표를 해야 돼, 헌법 개정할 때는. 근데 법률 만들 때는 국민 투표 안 하잖아요. 국회에도 지네들끼리 만들잖아요. 낮으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9세 이상이면 한 2천만 명 되죠, 그죠?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 다 먹습니까? 300명입니다. 3명이 만들어. 그 다음에 개인이 만드는 걸 명령이라 그래. 명령 누가 만드냐면 대통령 혼자만 대통령령, 총리가 만드는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이면 부령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얘기하는 시행령이라고 시행령. 그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상위법, 하위법이라 그래. 자, 규칙이 명령에 위반하면 안 되고, 명령이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되죠. 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면 맞아? 위헌, 그죠? 위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위헌 판결. 이게 이제 법의 순서란 말이야. 헌법, 법률, 명령, 규칙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이제 헌법은 빠지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법률, 명령, 규칙이에요. 순서가 법률, 명령, 규칙.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시간에, 근데 공법 시간이라든지 뭐 시험 또 시적법이나 등기법 나오고 법률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명령에 나오고, 규칙은 거의 시험 잘 안 나오고. 규칙에도 나오는 것은 중개사법은 규칙에서도 냅니다. 왜? 이게 법률이 적으니까 중개사법은. 나머지는 규칙에서 잘 안 내는데 중개사법은 규칙에서도 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조심할 게 물건은 법률로 딱 정해라 그랬어요. 이 법률이 뭐냐? 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하고 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관습법이죠. 이 관습법으로만 만들어야지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물건 만들지 못한다. 이게 물건법정주의입니다. 자, 그 밑에 내용 나오죠. 2, 동그라미 1. 물건관계 존재 형식은 법률하고 관습법이 하나며 뭐는 포함 안 된다? 명령하고 규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가지고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물건은 뭘로 만들어야 돼? 법률하고 관습법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민법 제185조가 제 목적은 뭐죠? 물건법정주의입니다. 물건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이며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일단 계약으로 바꿔 읽어요. 계약. 법률행위는 뭘로 바꿔 읽어라? 계약. 초보자한테는 법률행위란 글자가 나오면 계약 또는 같은 말이 합의죠. 합의. 물건계약, 물건적 합의는 강행규정이니까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서 이제 자 판례학습에서 1번 정리만 하면 1번 판례만 일단 물건은 어디로만 만들어낸다 그랬죠? 법률 또는 관습, 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185조로 규정하여 이른바 물건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출근한다. 법률은 무슨 법이 있죠? 가로 열고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효이다 이거야. 무효이다. 자, 그럼 밑에 이제 가로 열고 2번 내려옵니다. 파란 색깔 물건의 종류. 자, 동그라미 1 분류 A 1번 분류 어디서 본 것 같죠? 첫날 오신 분은 우리 포인트에 나가 있었죠. 자, 이거 숙제 냈었죠, 그죠? 자, 물건의 종류 우로 저 자리 정돈 보세요. 자, 물건의 종류 점유권부터 8개 시작. 그 기억납니까? 기억난 사람은 숙제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안 난 사람은 숙제를 안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이제 가로 열고 분류 보죠. 자, 요거는 숙제를 냈죠. 10번 적으라고. 자, 물건 어떻게 나누고 있죠? 점유권은 가로 열고 부동산하고 동산의 객체죠. 땡땡하고 적어. 무슨 지배? 사실상 지배권. 점유권은 무슨 지배권? 사실상 지배권. 반대말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이죠.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 그럼 본권을 어떻게 나누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자, 소유권은 가로 열고 객체가 부동산하고 동산 다음에 땡땡해서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고 적어. 무슨 권? 사용 수익 처분권. 다음 제한물권은 을이라고 놓고 을 제한적인 지배권 50% 지배권이죠. 제한물권은 어떻게 나누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자, 용익물권은 세 가지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지상권은 부동산에다가 토지라고 적고 지역권도 부동산에다가 토지라고 적고요. 전세권은 부동산 뒤에다가 토지점 건물, 토지하고 건물 둘 다 됩니다. 전세권은. 다음 담보물권은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이죠. 부동산, 동산 뒤에 하나 빠져있네요. 유가 정권도 적습니다. 유치권의 객체는 뭐뭐라고? 부동산, 동산, 유가 정권 세 가지입니다. 다음에 약정 담보물권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담보물권. 자, 저당권하고 질권하고 순서를 바꾸세요. 저당권은 객체가 부동산하고 권리, 질권은 객체가 동산하고 권리입니다. 왜 순서를 바꾸느냐 하면 뭐는 시험 범위에 제외되죠? 질권은 시험 범위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그러면, 자, 물건의 종류 같이 읽어보죠. 8개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다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외우신 분은 요 칠판 보고, 못 외운 사람은 그 책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점유권 8개 시작. 점유권,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서법으로 창설해야지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자, 법에 없는데 갑과 을이 창설하면 무효가 돼요. 자, 오른쪽 2번 내용 나오죠. 자, 기억 점유권 반대 본권, 니은 소유권 반대 제한물권. 이렇게 해서 민법상 물권을 8개. 그 다음 오른쪽에 2번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줄이세요. 민법 이외의 법률 이퀄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 자, 민법 이외의 물권을 같은 말이 뭐라고?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 일단 상법이 이제 특별법인데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 자, 거기다가 뭐만 기억하냐면 선박저당권은 줄거세요. 무슨 저당? 선박저당권만. 선박저당권. 바로 밑에 이제 또 특별 인정 물건으로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그럼 재단저당이 2개 있죠. 무슨 재단저당? 무슨 재단저당?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잘라주고 항공기 저당권. 자, 중기는 지우세요. 중기가 바뀌어서 이제 건설기계로 바뀌었어요. 자, 과거에는 중기라 그랬어. 이게 이제 뭘로 바뀌었다고? 이름이 건설기계. 건설기계 저당권. 건설기계가 우리가 뭐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야. 지게차 이런 것. 건설기계 저당권. 다음 가등기담보권, 광업권, 조강권, 업권 등이 있습니다. 자, 특별법상 물건으로 가장 중요한 선박 저당권. 자, 보세요. 선박은 자,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선박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선박은 많이 움직여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고기를 많이 잡잖아. 선박은 동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공시방법이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돼야 돼? 점유가 돼야 돼? 점유가 돼야 되죠. 근데 선박은 예외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그만 선박, 큰 선박을 하면 20톤 이상. 선박이란 말이 나오면 20톤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에 준해가지고 우선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방법이. 그래서 선박 저당권 등기합니다. 자, 동산인데도 부동산 취업,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자, 준이란 뜻은 쌤이라는 거예요. 준. 자, 여러분들, 자, 프로보다는 조금 못하고 아마추어보다는 조금 잘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세미 프로라 그러죠? 세미가 바로 준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은 동산인데 부동산 취급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쉽게 해서 가격이 비싼 겁니다. 동산 중에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입니다. 자,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거는 동산보다 더 비싸단 말이야.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시 방법이 선박은 등기해야 됩니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자, 우리 한번 기억 한번 해보죠. 내가 승용차를 하나 샀어, 자동차를. 그러면 어디 가서 등록하죠? 그죠? 사업자 등록서, 자동차, 그죠? 자동차 등록사무소 가서 등록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에는 등록이 공시 방법이에요. 등록. 자, 그러면 이제 넌센스 퀴즈 한번 보자.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뭘까요? 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예? 항공기? 예. 그게 이제 나는 여자다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전부 다 항공기라 그래. 저거 나는 짱구마다. 이거 몇 푼 안 해요. 이겁니다. 선박. 선박 한 대 항공기 몇 대 실어요? 엄청나게 실어요. 선박이. 그래서 등기하는 거. 이걸 싸니까 등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박 이거 선박. 항공기 그러지 말고.
자, 그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선박은 조그만 통통통통 하는 게 아니고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하는 거고 나머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는 등록합니다. 자, 요거는 자, 부동산이지만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전문 시간에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제피는 게 뭐라 그랬죠? 저당권이고 동산 제피는 게 뭐죠? 질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걸 만약에 동산으로 취급한다면 자, 이걸 제펴가지고 돈 빌리려면 뭐 해야 돼? 질권 설정을 해야 돼. 질권 설정하고 나면 이 소유자들이 자, 선박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요. 질권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박을 질권자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 점유를 이전해가지고. 그래서 질권 설정을 못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만든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사람들이 주인들이 뭐하죠?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할부로 샀다. 현대캐피탈 같은 데서 할부로 할 때 그러면 등록원부를 가보세요. 만약 할부 자동차라면. 등록원부 보면 을부에 보면 거기가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소유자들이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질권 설정하면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시계나 반지를 전당포에 갖다 맡겼다. 그럼 시계 반지 내가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돈 빌리는 방법은 저당권 설정하는 게 좋아? 질권 설정하는 게 좋아? 저당권 설정이 좋단 말이야. 빌리는 사람도 자기가 제피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저당권 설정하면 그 관리 안 하니까 관리비 안 들잖아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산이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만든 거야. 이게 이제 특별법상 물건이라 그래. 그걸 기억하고 선박 저당권, 자동차, 항공기, 그다음에 건설기계 저당권은 동산이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광업권은요,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등이 있어요. 광업권은 광물, 즉 석탄이나 이런 걸 전속적으로 채굴하는 권리를 광업권이라 그래요. 광업권. 다음 어업권은 의류, 물고기, 의류를 전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가서 바다에 가서 의류 잡으면 안 돼. 잡아갑니다. 경찰서가. 허가 받아야 돼. 어업권이라는 허가. 자, 그 밖에, 자, 줄로 이제 관서법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관서법. 관서법은 대법원이 관서법이라고 판결로 내려준 게 관서법입니다. 관서법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분묘기지권,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권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관서법상 물건 세 가지 뭐죠? 분묘기지권,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권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다른 것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좋아요. 분묘기지권은 조금 설명하죠. 자, 관서법은 자, 우리 민법에도 규정이 없고 특별법에도 규정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뭐죠? 관서법으로 물건을 창설합니다. 자, 관서법상 물건이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분묘기지권만 설명을 드릴게요. 분묘기지권,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물건은 요 세 가지인데 물건이 아닌 관서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사실혼 관계 있죠? 사실혼. 사실혼도 관서법상의 친족입니다.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관서법상 배우자라 그럽니다. 그런 사실혼 관계. 이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우리 시험은 요 세 가지가 관서법상 물건입니다. 자, 분묘기지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일제강점기죠. 그때는 자기 땅 가진 사람이 많겠어요? 땅 없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죠? 땅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땅이 없어.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부모님 돌아가면 어디다 묻어야 돼요? 땅에 묻어야 되잖아. 자기 소유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에 이제 묘를 쓰기 시작한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예요. 우리 갑의 땅에다가 묘를 쓰는 거죠. 여기다가 갑의 이제 부모 여기다가 자,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시신을
그럼 묘를 썼어요. 이렇게. 이 분묘죠, 그죠? 자, 분묘는 단위가 뭐예요? 분묘 헤아릴 때. 항상 우리가 물건은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물, 일권주 이렇게 되는 거야. 책은 단위가 뭐예요? 권이잖아. 책 한 권의 소유권 하나. 자, 연필은요? 연필은 단위가 뭐죠? 네, 한 자루. 그 다음에 12개를 묶으면 뭐가 되죠? 한 타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사는 쉬워, 동사는. 근데 뭐 잘 모르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면 깁는 거 뭐라 그러죠? 옷 깁는 거. 바늘이죠. 바늘은 단위가 뭐예요? 바늘은 한 개죠, 그죠? 한 개씩 팔던가요? 단위가 뭐야? 쌈이라 그래요, 쌈. 한 쌈. 바늘 한 쌈 몇 개인 것 같아요? 한 쌈? 결혼 안 하셨어요? 에? 결혼 안 했어요? 에? 그래요? 참 세상 많이 바뀌었죠, 그죠? 바늘 한 쌈이 한 따스에 2배예요. 24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22, 23 이내에 시집을 다 보냈어요. 바늘 한 쌈 되기 전에. 그게 킹카였어. 바늘 한 쌈.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아셔요. 79년 서울대학 국어문제였습니다. 바늘 한 쌈. 현진건의 빈치에 한 쌈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이제는 29 되기 전에 시를 보냈어요. 왜 그래요? 계란 한 판이 몇 개야? 네, 30개입니다. 그래서 28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골드미스가 많으니까 뭐 40 넘어도 천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애를 낳았어야 되죠, 그죠? 애를 반드시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씨바지도 있고 그렇잖아. 지금 애 안 낳는 사람도 많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애 많이 낳으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솔직히 한 집에 보통 보면 뭐, 몇 남매세요? 자제분 말고, 형제가. 에? 2명밖에 안 돼요? 그럼 몇 남매세요? 1남매. 예, 그 정상이죠, 그죠? 저디죠? 몇 남매네? 1남이죠? 예, 대개 보면 한 4형제, 5형제, 6형제 뭐 보통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일명 뭐 생기는 족족 낳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 같은데 애비군 훈련 가면 뭐 애 적게 놀라고 이제 그죠? 산하제 안 한다고 애비군을 빼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정관 수술하면 애비군 훈련 빼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또 바뀌었잖아요. 애가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많이 낳아라. 애 한 개 넣으면 뭐 그 군에서 얼마씩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뭐냐면 전쟁이 터지면 애를 많이 놓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리고 발해가 왜 망한지 아세요? 대조영이 발해가. 국사시간에 어떻게 배웠죠? 모르세요? 아직 하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발해가 지진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실. 요새 이번에 포항도 나오죠, 그죠? 지진 때문에 뭐가 됐어요? 애들 막 수능 시험도 연기하잖아요. 발해가 정확하게 지진 때문에 망했어요. 이 지진이 무지무지합니다, 이게.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뭐. 그죠? 전쟁이야, 뭐, 오면 이렇게 피하면 되지만, 이 지진 피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자, 분묘. 분묘는 단위가 뭐다? 한상. 우리 상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벌초할 때는 얘기고, 거래 단위는 조금 전 그거 읽어봐. 무슨 건이라고 그랬어? 관습법상 물건으로는 뭐가 있죠? 분묘 기지권이란 말 나오죠. 기입니다. 기. 그래. 1기, 2기, 3기 기야 기. 그래서 기지권이라 그래요. 분묘 기지권. 그러니까 요 1기 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 기지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자,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이 지나면 요 땅 사용권을 취득하게 돼. 그게 분묘 기지권입니다. 이게 이제 관습상 1920년대부터 30년, 40년대 관습상 해오던 것을 관습으로 대부분 판례가 이제 이는 관습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니까 이제 관습법상 물건이 된 거예요. 분묘 기지권입니다. 대표적이네. 자, 그러면 그 뒤에 단 보세요.
온천권은 관서법상 물건이 아니다. 거기다가 한 3개 더 적으세요. 자, 관서법상 물건은 자, 분묘기지권,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권이고 관서법상 물건이 아니라고 한 판례가 4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 온천권 다음에 온천권은 온천을 사용하는 권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남의 땅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도 물건이 아닙니다. 개인도로 통행권, 사도통행권은 관서법상 물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도 관습상 물건법이 아니고,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도 물건이 아닙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요 3가지, 4가지. 자, 관서법상 물건이 아닌 거 1 뭐죠? 온천권, 2 사도통행권, 3 공원이용권, 4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그 4가지는 관습상 물건이 아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왼쪽 와보세요. 왼쪽에 판례학습에 그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거기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하지 않은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자가 아니야. 양수인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는 관습상 물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짧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관습상 물권자다,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3번 관습상의 사도통행권도 권리가 아니죠. 사도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입에된다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4번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근린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서법상 물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짧게 해서 자, 오른쪽으로 다시 옵니다. 자, 관서법상 물건이 아닌 거 4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그거는 관습상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학습은 이건 한 4년 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이제. 답은 한번 읽어보면 1번에 부동산 환매권, 요거는 채권입니다. 이거는 채권으로 형성권이지 물건이 아니에요. 밑에 2번부터 5번까지는 물건이다 보면 3. 양도담보권은 동산양도담보권은 관습법상 물건이고 3번에 근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이죠. 민법상 물건. 4. 유치권도 애웠던 민법상 물건. 5번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물건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물건은 애워달라는 거죠. 그죠? 이게 뭐야?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자, 다시 우조밥 저쪽 보세요. 민법상 물건 8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점유권, 네, 그렇게 하고 특별법상 물건이 한 20개 되는데 아직 못 외웠고 관습상 물건 3개가 뭐냐면 일단 배운 게 분묘기지권, 그 다음 동산양도담보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3가지가 관습법상 물건이에요. 그 다음 관습법상 물건이 아닌 거 4개 뭐죠?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 3년에 한 번씩 꼭 내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 못 외워도 나중에 되면 외워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물건의 효력입니다. 자, 효력은 1. 자, 효력은, 자, 효력, 이퀄 권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효력이 나오면 뭐죠? 권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먼저 1번의 우선적 효력입니다. 물건에는 크게 우선적 효력 하고 2.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항상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이 타이틀 제목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크게 읽어보면 3번 물건의 효력은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우선적 효력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가로 열고 2번 가로 닫고 2 물건적 청구권 두 가지입니다. 자 물건의 효력은 뭐뭐라고 우선적 효력하고 물건적 청구권입니다. 항상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는 제목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물건의 효력 그러면 우선적 효력과 물건적 청구권을 말한다. 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항상. 자, 머리에 눈, 코, 귀, 입이 있다. 이렇게 해야 돼. 다리에 눈, 코, 귀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큰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자, 머리에. 그럼 물건의 효력은 뭐죠? 1. 우선적 효력, 2. 물건적 청구권. 이런 걸 이제 차곡차곡 가는 거야. 자, 우선적 효력은 자, 우리가 일물일권주의에서 한 개의 물건에는 권리가 한 개가 있어야 돼요. 일물일권주의. 그럼 만약에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이다. 자, 소유자가 을이다. 서로 자기 거라고 싸워요. 싸우면 물건은 독점권이니까 갑이 소유자 아니면 우리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채권하고 차이야.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채권 한번 보죠. 예컨대 적지를 마시고요. 자,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물권자죠. 팔았어요. 청약과 성락으로 매매했어요. 매매하면 이 사람은 매도인, 산 사람 매수인. 매수인은 채권자라 그랬죠. 채권자. 자, 매수인의 채권의 내용이 뭐죠? 채권은 뭐 이전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청구권이죠. 우리 갑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라고 채권인 청구권만 가져요. 이 물건을 직접 지배는 지금 갑이 하고 있죠. 소유자가. 근데 이 사람은 중도금 받았어요. 중도금 받고 아직 잔금 안 주니까 등기 안 넘겼어요. 자, 1월 1일 날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병이 와가지고 갑보고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됐어요. 좋다 팔게라고 해서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매수인이죠. 제2 매수인입니다. 이 사람도 매수인이니까 채권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와 같이 한 개의 물건에 채권은 두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 팔았다. 정한테 제3 채권자. 또 팔았다. 제4 채권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와 같이 채권은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채권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청구하는 권리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채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어. 근데 이제 먼저 병이, 이 사람은 1월 1일 날 계약했고, 그 다음 이 사람은 계약을 2월 1일 날 했는데, 병이 2월 3일 날 등기했어요.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를 딱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했죠?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병이 취득하죠? 부동산은 뭐 한 사람이 물권자니까 등기한 사람이. 이 사람은 소유자야.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이 병이 소유자니까 어른 갑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 그러니까 갑이 아니야 나 집 팔아가지고 병이 소유자야. 어른 병한테 가서 소유권 이전해달라 할 수 없죠. 어른 누구한테만 청구해야 돼? 아까 했잖아. 채권은 누구한테만 청구하는 거야? 채무자한테만 청구해야죠. 갑한테만 청구할 수 있지 병한테는 청구를 못하죠. 자, 이 사람은 2월 1일 날 소유자고 이 사람은 1월 1일 날 채권자지만 자, 채권은 1월 1일 날 성립했어요. 물건은 언제 성립했어? 2월 1일. 성립은 늦었지만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얘는 낙동강 오리알 된 거야. 오리알 되고 어른이 이제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이 집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우선한다. 이게 물건의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가로를 그 1. 물건과 채권 간의 우선적 효력. 자, 물건에 관하여. 물건이 뭐죠? 부동산이나 동산에 관하여 물건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줄 거세요. 그 성립 선유에는 관계없이 동그라미 쳐 원칙적으로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해. 그럼 내가 땅이나 건물을 샀다. 빨리 뭐 해야 돼? 등기 빨리 해야 돼요. 등기를 빨리 해야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돈은 나중에 줘도 돼. 예상으로 주면 돼. 나중에 무조건 등기를 빨리 해놔야 돼. 그게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여기 바로 이거죠. 자, 채권은 어른 1월 1일 날 채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병은 언제 소유권 취득했죠? 2월 1일 날 한 달 늦게 등기했지만 이제 이 물건은 병이 을에 우선합니다.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그 원칙만 일단 기억합니다. 다음 장 넘깁니다. 다음 장 넘기면 자, 가로열고 이 파란 색깔 물건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자, 물건 상호간에는 자,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예외는 안 합니다. 지금 원칙만 먼저 정리합니다. 원칙만. 예외는 나중에 외워야 돼. 자, 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권 보존. 자, 근데 이 소유자가 이 땅을 자, 을구에 자, 을병에게 을에게 자, 지상권 병에게 전세권 했다고 하죠. 을구에 을구 1 지상권자 A로 하겠습니다. 2 전세권자 B 이렇게 되면 자, 이 한 개의 물건에 자, 종류가 같은 것은 소유권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의 물건에 지상권 한 개가 돼야 돼. 그럼 이건 종류가 다를 때 예컨대 뭐 2순위의 저당권자 B라고 하죠. 이 종류가 다르죠. 이럴 때는 요 등기선우입니다. 먼저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해요. 자,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은 한 개밖에 없죠. 소유권이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종류가 다른 경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자, 갑니다. 그걸 보고 읽어보죠. 물건 상호간의 우선적 결합. 시간적 관계에 있어서 앞서 성립한 물건은 자, 줄 것에 앞서 먼저 성립한 물건은 뒤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즉 읽어보면 물건은 물건을 배타적 같은 말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 같은 말 일물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동일한 물건은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이걸 일물일권주의라 그래. 자, 잘라주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류를 달리하는 물건은 동일 물건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 물건에 저당권하고 지상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종류가 다르니까. 그때는 뭐가 우선해? 먼저 성립한 물건이 뒤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합니다. 성립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뭐죠? 먼저 등기 먼저 한 물건이 나중에 등기한 물건에 우선합니다. 자, 거기까지 다시 정리한다. 물건하고 채권이 한 개의 물건에 동시에 성립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해요. 그러니까 물건 땅을 샀다. 뭐 땅을 만약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샀다. 빨리 뭐 해야 돼?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물건과 물건 사이에는 먼저 성립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 다음 이번에 자 2번 그 위에다가 자 물건적 청구권에도 요 적어 3번 가로 닫고 3번 파란 색깔 그걸 적어서 제목 자체를 3번 가로 닫고 물건적 청구권 위에 3번 가로 닫고 책 적으세요.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이퀄에서 같은 말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중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몇 중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중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갑니다. 아까
자, 한 개의 물건을 두 번 파는 걸 뭐라 그래? 이중매매라 그래요. 자, 이번 땅으로 한번 해보죠. 자, 갑이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1월 1일 날 이 땅을 매매했어요. 을이 1월 1일 날 제1 매수인이 됐습니다. 자, 매매 청약과 성약에 유효하죠. 자, 그 다음 또 병이 똑같은 땅을 갑으로 또 샀어요. 매매 2월 1일 날. 이 사람은 제2 매수인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1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나 채권 취득했죠. 이 병은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2월 1일 날 취득했어요. 채권은 어느 게 먼저 성립했죠? 1월 1일 성립했죠. 이거는 언제 성립했어요? 2월 1일. 그러나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선적 효력이 없어. 채권자 평등해. 자, 그러면 빨리 뭘 해야 되죠? 등기를 만약에 2월 3일 날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 병이 소유자가 됐죠? 2월 3일 날 소유자가 됐죠. 소유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아까 이걸 깨웠잖아. 물건이죠? 이제 물건과 채권이 충돌했잖아. 요거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니까 병이 을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럼 을이 이제 내가 1월 1일 날 채권 취득했고 내가 중도금까지 줬다. 잔금까지 혹시 잔금까지 다 줬어요. 줬지만 을은 병에게 나한테 등기해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왜? 채권은 물건보다 열등이야. 뭐가 우선하니까?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성립 시기는 따지지 않아요.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입니다. 자, 등기하기 전까지는 얘도 채권자잖아. 채권자니까 자, 을과 병 사이는 얘는 1월 1일 날 채권자, 얘는 2월 1일 날 채권자야. 누가 우선해? 또 틀리네. 채권은 우선성이 없잖아 그랬잖아. 1월 1일 채권이든 2월 1일 채권이든 우열이 없어요. 채권자는 평등한 거야. 아시겠어요? 자, 우리 그럼 예를 동산으로 한번 가보죠. 동산에 가보면 자, 우리가 이제 뭐 백화점 같은데 세일이요 세일 그러면 세일 그죠? 만 세일인데 수박 세일한다고 하죠. 수박이 한 50개 남았어요. 그럼 줄 서죠. 줄을 서는데 누가 많이 서요? 남자들이 많이 서요? 여자들이 많이 서요? 예? 한번 가보세요. 여자분이 많이 서죠? 처녀가 많이 서야 줌마가 많이 서요? 그죠? 그 유명한 줌마대 그죠? 줄 딱 서 있어. 채권자 평등하기 때문에 서 있는 거야. 주고 했는데 50개 딱 팔리고 51번은 살 수 있어 못 사요? 못 사요. 꽝이야. 줄만 서다 흩탕치고 오는 거야. 그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에요. 채권자에다가 동산이니까 뭐 해야 돼?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1번부터 점유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물권자 빠져나가잖아. 난 점유하려고 그러는데 점유할 게 없잖아. 그럼 머리 한 걸 고는 거죠? 그게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 상호간에 우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한 개의 물건에 채권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한 개의 물건에 막 줄을 막 5,000명이 있었어요. 5,000명도 다 채권자죠, 그죠? 근데 물건은 취득할 수가 없죠. 지배의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동산 2중 매매, 3중 매매, 4중 매매, 뭐 100중 매매, 만중 매매도 뭐하다? 유효하다. 왜 그래? 채권 상환에 뭐가 없으니까 우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동일 물건에 소유권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 순서를 따지지 않고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게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해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물권적 채권은 아직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쭉 지나가죠. 지나가면 자 그러면 우리 그 215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215페이지 1번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야. 실제 이런 식으로 출제돼. 한번 보죠. 다음 물건의 본질에 관한 기술로 관계가 먼 것은 그러면 틀린 것 찾아라는 거야? 옳은 것 찾아라는 거야? 틀린 것 찾아라는 거죠. 보죠. 1번 물건 상호간 우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죠? 조금 전에 했잖아. 물건은 마다 채권에 우선한다.
그리고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우선적 효력이죠. 틀린 말이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물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있죠. 그죠? 물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발생한다. 그렇게 고치든지 물건을 뭘로 바꾸면 된다? 채권 상호간 우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지문이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고치면 되는 거예요. 2번. 물건은 동일 목적물에, 자, 동일 목적물은 일물이라는 거야. 한 개의 물건에 양립이라는 것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동일한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일물 일권주의죠.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3번. 물건은 절대권이죠. 모든 자에게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다. 반대말.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돼? 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반대죠. 자, 4번. 물건은 당연히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다. 5번. 절대권 뜻이네요. 타인의 개입 없이도 직접 물건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물건의 특별법이고요. 물건 직접 지배성입니다. 자, 그 정도 하나 하고요. 자, 어디로 가냐면 218쪽 물건 변동 나오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